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금이 제일 젊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전 어떤 얘기냐면 지금 누군가는 50대고 누군가는 40대고 누군가는 아이들은 같은 경우는 뭐 12살, 11살, 10살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야 뭐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지만 60이라고 하더라도 60인 그런 분이 오늘 일어났으면 그분의 인생, 남아있는 모든 인생에서 일어난 오늘이 제일 젊다라는 거죠. 지금 오신 학부모님도 지금 오늘이 제일 젊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역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지금이 제일 젊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이든 간에. 99살이라도 또는 워런 버핏처럼 94살이라고 해도 그분도 오늘 아침에 워런 버핏이 제일 젊을 거예요. 남아있는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젊은 거예요. 허리가 아프든 무릎이 아프든 아니면 마음이 아프든 간에 지금이 제일 젊은 거예요. 그럼 지금 제일 젊었을 때 뭔가를 하시라는 거죠. 뭔가를. 나중에 더 나이가 들었을 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거죠. 두 가지로 유리의 관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기력도 기력이지만 의지도 훨씬 더 셀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시작한 건가 한 거하고 1년 후에 시작한 거하고 내가 수혜를 받는 기간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거하고 1년 후에 시작하는 거고 2년 후에 시작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시작하면 내 전 인생에 관련돼 있는 거지만 내가 1년 후에 시작하면 내 전 인생에서 1년을 빼야 되잖아요. 10년 후에 시작하면 내 전 인생에서 10년을 빼고 그 다음에 수혜를 받는 거라고. 그럼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 거죠. 그쵸? 그럼 역으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나는 내가 안 좋은 것들이 누구나 다 안 좋다라는 것들이 인정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종목을 얘기하지, 안 좋은 것에 대한 종목을 얘기하지 않지만, 그럼 지금부터 하게 되면 내가 그 나쁜 거로 인해서 평생을, 살아있는, 살 평생 동안 영향을 받지만, 내가 그냥 10년 후까지 참았다가 10년 후에 어떻게 안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내 인생 전체에서 10년 정도는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나쁜 것은 최대한 늦게, 좋은 것은 바로 가장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더라. 지금이 제일 젊다라는 생각들을 늘 가지세요. 저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예전에. 마음이 늙지 않아. 이게 늘 기쁜 것만은 아니야. 라고 그러는데, 아시지 않아요? 마음이 안 늙지 않아요? 특히 예전에 뭐 대학교 때 친구나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 똑같은 것 같아요. 막 그러면 저희 대학교 때 친구들 보면 막 서로 보면서 야, 넌 여전하구나 똑같아. 그러면 한 친구가 막 뭐라 창피하게 입듯이 똑같게 뭐 우리가 보니까 똑같지. 다른 사람들이 뭐 무서워 막 이런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보면 똑같잖아요. 근데 또 하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학 때랑 마음이 많이 늙어요? 안 늙잖아요. 똑같잖아요.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나이 그대로 생각하면 몸의 나이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몸의 나이도. 어차피 뭐 자연적으로 노화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요새는 그 노화를 끊을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속도를 늦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노화에 대한 속도. 그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감성 노화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병들도 다 그래요. 뭐 암이든지 당뇨,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성인병들 같은 경우도 그것에 대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사실. 다 치료가 가능하죠. 그거보다는 맨 처음에 그것들에 걸리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쉬운데, 만약에 걸렸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생존율은 뭐에 비례하냐면 이것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냥 내 몸에서 자라난 병이라는 말도 병이라고 쓰면 안 되는데, 그걸 암이면 암, 당뇨면 당뇨, 혈압이면 혈압을 그냥 친구로 생각하지 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냥 친구인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병들은 너 죽어보고 싶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몸 자체에서 내가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그 세포 하나하나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변형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이라는 것들이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온몸에 피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고혈압인 상태가 되지 않으면 피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더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내 몸부림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걔도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몸 상태와 정신 상태에서 그거가 유일하게 살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도 변신을 하는 건데, 그거를 내가 내 속에 있는 암세포를 또는 내가 내 속에 있는 고혈압을, 고지혈증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나쁜 시선으로 보게 되면 걔하고 나는 적이란 말이에요. 적과의 동침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적으로 생각하면 그 적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나를 언제든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결국은 그런 길이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오래 건강을 지속하거나 치유의 길로 가려면 그것들을 그냥 내 안에 다른 나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암도 나와 같이 살아가는 다른 내 안에 있는 그냥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해야 된다. 동지라고 생각해야 된다. 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그쪽에 대해서는 정말 내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생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의사도 그쪽이 굉장히 전문가고 그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지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온전히 위탁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의 생각들과 신념들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도 교육도 그렇지만 교육이 뭐 자리 잡은 게 얼마나 됐어요. 아니면 의료가 자리 잡은 게 솔직히 얼마나 됐어요. 그럼 거기서 배웠던 축적된 지식들이 우리가 인류가 쌓았던 그런 수백만 년 동안 쌓였던 그런 삶의 지혜들을 능가하겠어요? 그냥 단지 지식에 불과한 것들인데, 그럼 그것에서 한 수백 년 동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던 그런 지식들이 진짜 이게 전가의 보도처럼 진짜 맞는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이거잖아요. 제가 늘 건강, 좋은 기분, 행복한 가정, 경제적인 안정, 이 네 가지의 축을 가지고 생각하는 건강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다. 그래서 정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다 버리고 산속으로라도 가잖아요. 아내가 또는 남편이 굉장히 아프다. 그럼 진짜 이게 불치병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사실 보면 불치병은 없다고 생각하셔요.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다 버리더라도. 그래서 이 건강 자체는 제일 중요할 거예요. 우리 가족의 건강 이런 것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지금 지금 제일 젊다 그랬잖아요. 지금 나이에 제가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더라. 그리고 먹는 것들을 조정하는 것들 대부분은 기본 소식이 제일 근간일 거예요. 기본 소식. 그리고 좋은 음식을 적당히 먹고 나쁘다는 음식은 조금 먹고 뭐 이런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병도 이 병이 나를 죽일 거라시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병이 그냥 내 몸 상태가 그런 거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냥 나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병을 극복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죠. 모든 거는 그냥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모든 병은 마음의 병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과학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과학적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다라는 것들이 많은 그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저는 맨 처음에는 이 94 아직도 젊어요. 차도 뭐 별로 안 좋더라고요. 집도 되게 조그만 집, 오마하에서 아직도 사는데. 근데 그 사람의 식습관은 아주 애기 식습관이에요. 그렇게 부자가. 그래서 일본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진짜 음식의 장인으로, 전통 음식 장인으로 대접을 했더니 손도 하나도 안 돼. 그 사람이 먹었던 건 늘 맥도날드에 있는 햄버거하고 콜라를 그래서 저는 햄버거와 콜라를 먹는 게 자기 코카콜라는 지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먹는 건가?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애기 입맛인 거 원래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맛있어도 먹는 거고 누군가가 진짜 고위층에 누군가 와도 그런 류의 것들을 이렇게 같이 먹자고 내놓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코카콜라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 주식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럼 그 사람은 왜 평생을 저렇게 먹었으면 우리 같았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거의 당뇨 아니겠어요? 당뇨, 고혈압 이거 다 아니겠어요? 햄버거 먹고 우리 죽는 거로 가르치잖아요. 거의 그 햄버거 먹고 그 다음에 콜라 먹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도 일주일에 7번 먹는다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는 다 말리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아이가 라면을 한 번 먹는 거는 그래도 허용해도 일주일에 저녁마다 라면 먹는다 그러면 가만히 안 도끼는 되잖아요. 남편이 그러든 아내가 그러든. 근데 진짜 햄버거가 나쁜 건가? 진짜 콜라가 나쁜 건가? 이 생각을 해보시죠. 코카콜라가 지금 만들어진 데 지가 거의 10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100년이 넘었나? 10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100년 넘었을지도 모르겠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코카콜라를 만든 그 사람은 야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하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팔지만 거기에는 그 사람의 정성과 노력들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그 음식을 우리가 먹었는데, 야, 이거 하면 이빨 다 썩고 우리네 몸에서 이런 당분들이 이따만큼 쌓이겠네. 이거는 설탕을 그냥 10숟가락 퍼먹는 거랑 똑같아. 라고 코카콜라를 마시면 그 코카콜라가 그냥 그 사람의 정성들이 담겨져 있는 코카콜라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먹은 코카콜라는 실제로 그 사람이 만든 원래 코카콜라를 만들었던 그 사람의 정성은 온데간데가 없고,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10스푼, 20스푼, 30스푼의 설탕만 들어있는 그런 검정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건 코카콜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콜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콜라가. 다른 음식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음식들도 있지만, 우리가 치킨을 시켜서 먹는다 그러면 치킨 먹으면서 그죠, 아, 이거 먹으면 또 살찌겠는데, 좋다고 생각하면서 치킨 드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아까 저기처럼 아까 청량음료나 그걸 드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동네에서 유명하다라는, BBQ 말고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치킨집이, 우리 동네는 부암치킨이라고 있는데 거기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부암치킨이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또 한 번 사다 먹었는데, 야, 이렇게까지 질이 높게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닭들을 튀겼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닭은 옛날부터 엄청 좋아해서, 닭은 우리 아들하고 딱 한 조각만 먹으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금방 파악을 해요. 제가 음식도 되게 좋아하지만, 와, 이 정도까지 튀길 정도면 얼마만큼 정성을 쏟았고 얼마만큼 횟수가 다 더해졌을까?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받기 이전에 뭔가 서비스를 그만한 정성들을 들여서 만든 건데, 이걸 먹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 고혈압, 아, 당뇨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닭이 그 사람의 정성들은 다 빠져 있는 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조미료로 어마어마하게 쳐서 먹게 되지 않는가. 음식의 문제인가, 우리 마음의 문제이고, 음식의 문제인지 우리 생각의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정말 먹게 된다면 그것들을, 그 사람의 정성들, 그것들을 만든 사람들의 정성들을 생각해서 먹으면서 이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몸이 안 좋아진다는 생각을 배제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있죠.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행복해진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려고 하고, 여행을 가서 행복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행복을,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해진 상태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행복해진 상태에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기분을 좋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분을 좋게. 다른 거는 못해도 내 기분을 내 지금 현재의 기분을 긍정적으로 갖고 가고 좋은 기분으로 갖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것에서도 중요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에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에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부부끼리 얘기할 때도 중요해요. 내가 행복한 감정이고 기분 좋은 감정이었을 때 다른 모든 여타의 행동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관계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행복해진 상태도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것들은 감정적으로 보자라는 거죠.